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고 어떻게든 지금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 참 저는 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면요 쪽팔려서도 이 얘기 잘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개헌합시다 여야 지도부가 다 합의했어요 하고 뭐 긴급 기자회견 열어서 뭐 개헌 뭐 그렇게 떠들더니 개헌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개헌 싹 걷어들였잖아요. 왜 이재명이 난 그렇게 못하겠어 한마디 하니까 아이고 무서워 이재명 대표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죠. 그리고는 딱 걷어들였는데 그 걷어들인 뒤끝에 또 오늘 뭐라고 했느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쟁의 청구키로 했다. 우원식 입장에서 본다면 한덕수 대행은 매우 만만해 보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냥 얼굴 봐라 뵙기가 무섭고 뭐 그런 모양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한번 찡그리면 그냥 어마무사라 하고 그냥 내놨던 말도 그냥 얼른 걷어들이고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또 재판관 지명한 걸 권한쟁의를 심판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비교적 그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왔다고 평가받는 사람 중에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있는데 정성호 의원마저 오늘 한덕수 재탄핵해야 된다 이런 말을 또 꺼내놨네요. 네, 그 사람들도 알 겁니다. 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그중에서 이완규 법제처장 가장 합리적이고 보수적이고 우리나라에서 형사소송법의 제1인자요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재판관으로 떡 임명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서 최고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소추. 그러면 그 다음 대행이 최상목이 탄핵소추. 최상목도 탄핵해. 그러면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임명. 그다음 그 이주호도 탄핵해. 그러면 이제 과기부 장관이 임명. 이제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방금 전에 조현동 주미대사 그리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 미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동 주미대사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화상회의를 서울에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했다고 합니다. 미국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무부 에너지부와 적극 소통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 이런 반반의 가능성에서 자신의 결정을 계속 밀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입장과 달리 불행한 일이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탄핵 파면이 된 이후에 이제 돌아올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최종적인 결정을 어쨌든 해야 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로 한덕수가 독해졌다. 한덕수의 눈빛이 달라졌다. 한덕수가 보이는 결단력, 한덕수가 보이고 있는 결기 이것이 예사롭지 않다. 민주당도 깜짝 놀라고 국민도 깜짝 놀라고 저 같은 기자들도 깜짝 놀랐던 재판관 전격 임명, 대법관 전격 임명,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통화. 이 전화도요 트럼프가 먼저 하자고 그래서 한 거래요. 그리고 CNN과 인터뷰. 한미일 동맹은 굳건하다. 지금 국민의힘에 현역 의원이요 수십 명이 된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10명이다 그랬는데 오늘 점심 때 제가 만난 모 인사가 그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전해준 바에 따르면 수십 명이다. 우리가 수십 명이라고 할 경우에는 20명에서 한 30명 정도를 가르치는데 그중에 지금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이 충청권의 맹주라고 하는 사선 의원인 박덕흠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재선을 한 박수영 의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앞장서서 우리나라에서 한덕수만한 인물이 누가 있느냐. 언제적 홍준호고 언제적 뭐 오세훈이고 뭐 언제적 뭐 한동훈에 대해서는 거부감 가진 유권자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김문수 글쎄요 확장력이 있을까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기타 등등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덕수만큼 국가 경륜을 젊은 시절부터 쭉 쌓아왔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똑같은 국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차관부터는 정무직입니다. 차관직부터는 언제든지 임명권자가 그만두세요 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정무직,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가 정무직인데 그 자리를 지금 한덕수 대행이 수십 년째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감각이 있는 것이다. 이번에 봐라. 이번 주에 봐라. 한덕수 대행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기와 정치적 결단력 내려서 재판관 임명하고 대법관 임명하고 트럼프하고 통화하고 CNN하고 인터뷰하고 그런 인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한덕수가 대선 후보가 되면 이렇게들 봅니다. 아마 개헌을 반드시 하겠다는 것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개헌을 가령 1년 이내에 이뤄내겠다. 그리고 물러나겠다. 한덕수의 최대의 강점이 뭐냐? 넥스트가 없습니다. 랄 이마에 써 있다. 나는 넥스트가 없습니다. 넥스트가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지금과 같은 국면에는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을 불태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국가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한 다음에 그것으로서 자기의 국가에 대한 봉사와 공직 생활을 끝마치겠다는 그 뜻으로 읽히기 때문에 한덕수에게 있어서 넥스트가 없다는 말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박덕흠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을 대선 후보로 만들자는 생각을 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다. 또 아까 부산의 그 재선 의원인 박수영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SNS에 이쪽에서는 이재명을 뜻하는 중국의 셰셰, 이쪽에는 한미 동맹 수호자 한덕수. 이번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재명과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선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우 좋은데 이재명은 중국의 셰셰, 한덕수는 한미 동맹 수호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나와 있는 빅4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이런 쪽에 있는 인사들이 지금 경계심을 갖고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쪽에 있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돕기로 했던 일부 의원이 최근 들어서 모호한 태도인데 한덕수 대행의 출마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홍준표하고 합류하겠다는 이철규 의원이 홍준표 후보 쪽으로 합류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역 의원들이 다 그 가능성 있는 후보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합류를 하고 있는데 아니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내가 오세훈 후보 말고 내가 어디로 가겠어? 나 원래 오순 쪽이잖아. 내가 홍준표 선배 말고 내가 누구한테 가겠어? 이랬던 사람들. 나하고 김문수 저 장관하고는 예전부터 노동운동 시절부터
나는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사람. 이제 이렇게들 얘기가 오갔던 사람들이 어제 오늘 저녁부터는 전화 걸어도 전화를 안 받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쪽으로 갔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에게는 이미 선거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선거 전문가들의 기획력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을 결단력 있게 임명도 하고 트럼프하고 통화도 그렇게 아주 좋은 내용으로 트럼프가 한덕수 대행한테 홀딱 반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뭐 뷰티풀 잉글리쉬라는 말 썼다 그러네요. 한덕수 대행은 정상간 28분 통화를 하는데 통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는 한국말로 하고 그다음에 통역이 그 말을 해주고 그러다가 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관세에 관한 부분, 한미 동맹에 관한 부분 공식적으로 해야 될 멘트들은 다 통역을 통해서 이 얘기를 주고받고 그리고 좀 부드러운 얘기로 넘어갔을 때는 직접 영어로 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잘 한다 하는 분들 중에서 가장 잘하는 분. 이 한덕수 총리다. 이건 뭐 오래전부터 소문난 사실입니다. 이분은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요즘도 이분 술도 잘 안 드시고 골프도 안 치고 뭐 별다른 취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이분은 시간 있을 때마다 요즘 영자신문 갖다 놓고 영어 잡지 이코노미스트 갖다 놓고 쭉쭉 밑줄 치면서 읽으면서 새로운 표현 있으면 옆에 수첩에다 올마 적어서 그 새로운 관용구 같은 거 입에 외우고 그래서 외국 인사들 국가 지도자들 만나면 그런 표현들 멋들어지게 쓰고 저쪽이 한덕수의 그 실력 경륜 이런 거에 반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영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대선 출마라는 게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지지층의 바람에 따라 떠밀려가는 경우도 있다. 한대행 출마를 위한 보수 진영 내부 분위기는 상당수 조성돼 있다. 이제 본인의 결심만 남았다. 그러는 건데요.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하고 통화를 하던 중에 트럼프가 그랬다는 겁니다. 한덕수 대행한테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가실 겁니까? 라고 트럼프가 묻고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이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입니다. 결정한 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고민 중이다. 어떤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하는 것은 출마 가능성 쪽에 무게 중심이 옮아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혹자는 그 한덕수 대행이 출마 의지가 없는 권력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데 그 한덕수 대행이 경제관료였을 때부터 오랫동안 곁을 지켜본 한 인사하고 점심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한덕수 대행만큼 권력 의지가 강력한 사람도 없다. 자기가 경험한 한덕수는 대단한 그 어떤 집요한 집중력 있는 그런 의지의 소유자이고 아마 그 의지 권력에 관한 의지로만 따진다면 이재명 못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얘기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많고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고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대선 출사표를 던지는 분들이 거의 다 완성이 돼 가고 내일 그리고 주말 하면은 아마 거의 다 출마 리스트가 작성이 되고 그분들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국민의힘 후보 등록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최종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만약 출마할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인데 그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뭐 이런 그 시나리오가 있다고 그래요. 일단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나오려면 다음 월요일, 화요일 후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특례 조항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분이니만큼 특별한 예우를 해서 나중에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4명으로 골라지면 거기에 이제 함께 합류를 해서 5명의 경선을 치르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지난번 대선 때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도 뭐 그런 입장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걸 이제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공직을 이제 내놔야 되는 마지막 시한이 5월 3일이거든요. 대선 한 달 전. 그러니까 5월 3일까지는 국무총리로서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운영과 관리를 하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법이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면 그것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